네,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. 그동안 바쁜 일이 많아서 영상 촬영을 못했고요. 이제 조금 한가해져서 다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전체 구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지금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 한 장의 그림을 어떻게 종이에다가 옮겨서 그리는지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. 자, 지금 이 순서를 한번 보시면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스케치 부분이 있는데요. 스케치 부분에 보면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. 지금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가로선이 그어져 있고 또 세로선 또 아래 위로 이렇게 그어져서 총 8칸의 이런 공간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도 먼저 종이에다가 이렇게 8칸으로 한번 나누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먼저 이 연필을 이용해서 이 화면에 이 종이의 중간의 위치를 찾아야 했대요. 그래서 연필로 먼저 이 끝부분을 연필로 이렇게 대어서 중간에 이 끝나는 점을 표시를 이렇게 해주세요. 그래서 지금 이 길이는 이 표시한 이 점은 바로 이 연필의 길이인 셈이죠. 밑에 끝을 맞춰서 연필이 끝나는 점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하고 또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연필을 대어서 끝나는 점을 표시를 하면 지금 이 길이는 또 연필의 길이가 돼요. 그러면 지금 이 길이와 위의 길이와 아래 길이가 같다는 뜻이지요. 그러면 당연히 이 남은 중간의 부분이 요 중간에 이 점에서 중심되는 부분이 이 전체 종이의 중간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중간을 표시한 다음에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연필을 이렇게 재어서 여기 중간에서부터 끝나는 점을 표시를 하고 이거를 또 위로 올려서 같은 길이가 됐는지 비교를 해 보시는 거예요. 그러면 중간에 위치가 나오면 길게 그어서 가장 중간에 가로선을 그어주세요. 그리고 처음에 형태를 잡기 위해서 표시했던 이 부분들은 지워주세요. 나중에 어느 부분인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지워주시고, 그러면 이 종이의 또 세로 부분을 왼쪽 끝에서부터 한 뼘 표시하고 또 오른쪽에서부터 한 뼘 표시해서 지금 표시된 이 자리에 또 중간 부분에 정확한 세로의 중심이 잡히겠죠. 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긴 선으로 그어주세요. 이렇게 했을 때 지금 4개의 칸으로 나눠지게 되었죠. 그 다음에 4칸으로만 비교를 하려면 또 좀 너무 면적이 크기 때문에 비교를 옮겨서 그리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한 번 더 여기 위에서 중심을 찾아야 되고 또 밑에서 반의 반을 또 찾아야 돼요.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대략 눈으로 봤을 때 중간이 되는 것 같은 부분을 표시하고 연필로 재어서 아래 위에 길이가 같은지 확인을 해주세요. 밑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길이가 되는지 확인을 해서 지금 이 4개의 길이가 다 같아야 됩니다. 그러면 8등분이 되겠죠. 자리를 표시한 다음에는 이렇게 긴 선을 그어서 길게 자리 표시를 해주세요.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그림을 옮겨서 그리기에 적당한 이제 상태가 됩니다. 그러면 지금 이 나무 한 그루를 이 종이에다 옮겨 그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주 작은 디테일 부분을 그리면 틀리기가 쉽거든요. 열심히 그렸는데 마지막에 그리다가 자리가 안 맞으면 다 지워야 되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큰 위치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. 큰 덩어리를 먼저 잡아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. 밑에 풀 같은 경우도 아주 나중에 세분화돼서 여러 덩어리가 있지만 처음에는 이 큰 덩어리를 먼저 긴 선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.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은 선을 기준으로 이 풀이 시작하는 부분이 어딘지 또 끝나는 부분이 어딘지 또 중간 정도 부분은 어딘지
점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짧은 선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긴 선으로 연결을 해주세요. 예를 들어서 풀 부분을 그리는데 지금 시작하는 부분은 이 정도 표시, 또 끝나는 부분은 이 정도 표시, 중간 부분은 이 정도 표시를 한 다음에 짧은 선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긴 선으로 그 전체의 위치를 이렇게 둥글게 연결을 해서 대략의 위치를 표시해 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이 나무의 위에 잎부분도 아주 많은 덩어리가 있지만 처음에는 이 큰 윤곽을 자리를 표시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대략 끝나는 부분들이 어느 자리인지 짧은 선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이 표시를 한 부분들을 긴 선으로 연결을 대충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은 큰 덩어리가 위에 덩어리가 나오고 밑에 덩어리가 나왔죠. 그 다음에 나무 이 둥치 부분도 어느 정도 칸에 들어가는지 비교를 한 다음에 그 칸을 확인하고 다시 또 짧은 선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자리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. 큰 위치를 표시한 다음에는 그림의 앞에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자리를 표시하고 점점 자세하게 그려 나갈 거예요. 예전에 저희가 풀을 배웠어요. 풀 그리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게 그 풀이 많아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그리는 크기가 조금 커지는데 예전에 그렸던 것들이 좀 숫자가 많아지거나 그런 모양들이 여러 개 합쳐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이런 식으로 풀의 자리들을 대략적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우리 예전에 풀 할 때처럼 테두리를 이렇게 풀의 느낌으로 테두리 윤곽선 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. 항상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야지 나중에 형태를 알아볼 수가 있고 또 색을 들어갈 때도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하나하나를 풀의 느낌으로 그려주세요. 풀의 느낌으로 테두리를 정리를 한 다음에 색이 진하게 들어가는 밑에 부분을 나중에 밑에 부분이 점점점 우리 풀을 할 때 가위에는 제일 가쪽에는 연한 색을 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진하게 한 기억이 나시나요? 그때 했던 것처럼 밑에 부분에 명암을 한번 모두 다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래서 이제 크기도 커졌고 내용도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. 자, 위에도 마찬가지로 완성된 나무를 보면 지금 이렇게 막 여러 덩어리들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저희 예전에 복잡한 나무 표현해서 둥근 덩어리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? 그런 형태로 스케치도 앞에서부터 천천히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 표시를 하고 하나하나 천천히 표시를 한 다음에 대충의 위치를 잡은 다음에 하나씩 둥근 덩어리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은 나무잎이 훨씬 더 복잡하고 더 흩어진 형태지만 조금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림을 알려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풍경화를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편한 방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익숙해지시면 또 얼마든지 새롭게 나만의 방법을 자꾸 만들어 나가실 수 있거든요. 이거는 좀 쉽게 그림을 익히기 위한 기초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덩어리로 표시를 한 다음에 또 밑에 부분을
명암으로 이렇게 다 칠해 주시면 나중에 어느 부분이 진하게 들어갈지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을 때 보면 지금 이 풀도 하나하나 덩어리가 좀 명확하게 보이게 스케치가 되어 있고 밑에 부분에 다 명암이 칠해져 있고요. 자, 윗부분도 지금 하나하나의 덩어리와 같은 느낌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. 그리고 다 통일을 해서 한쪽 방향에 어두운 명암을 나무 둥치 부분도 넣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한번 스케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.